이번 시간은 2회차 문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사방에서 감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조각물이나 이제 모형을 전시하기 위해 벽면에서 띄워놓아 전시하는 이제 특수 전시 기법이 뭐냐? 그래서 벽면에서 이제 띄워놓고 이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방에서 이제 관람할 수가 있고 이런 게 이제 뭐 바닥 전시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요 아일랜드 전시가 된다. 그리고 디오라마 하면은 이제 핵심 포인트가 현장감, 그리고 하모니카는 반복 전시, 파노라마는 이제 말 그대로 파노라마, 요 넓은 경치를 연출할 때 적합하다. 그래서 요 아일랜드 전시 기법 중요하니까 좀 잘 보세요. 그래서 벽이나 천장을 이용하지 않고 이런 바닥 전시 기법을 얘기하고, 또 하나 여기 대형 아주 소형 전시물에 유리하다. 그래서 전시물 크기에 관계없이 이제 배치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은행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게 뭐냐? 은행원과 고객 출입구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맞죠? 그리고 영업실 면적은 은행원 1인당 1.2가 아니라 이제 4에서 6제곱미터. 대규모 은행의 경우 고객 출입구는 되도록 한 개소로 한다. 원칙이죠. 한 개소로. 주출입구 이중문을 설치한 경우 바깥문은 밖여다지 자재문 가능하다. 이번에 틀렸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은행실이 되겠죠. 은행실. 그래서 은행실 보면은 이제 요 카운터를 기준으로 영업장이 있고 객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출입문이에요. 출입문은 당연히 안 여다지. 왜? 도난 방지를 위해. 다만 이제 바깥에 이렇게 이제 전시를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전시를 만드는 경우 바깥문은 밖여다지도 가능하고 자재문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은행의 이제 요 출입구는 그 규모가 크더라도 한 개소를 원칙으로 해요. 한 개소. 그럼 통행량이 많고 출입량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요 개소를 늘리는 게 아니라 출입문의 폭을 늘림으로써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요 객장의 최소 폭은 3.2m 이상, 또 면적 비율은 영업장 객장이 3대2. 그래서 3대2, 3.2m 이상. 같이 연관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에 이제 무대 주위 벽에 6에서 9m 높이로 설치되는 좁은 통로. 그래서 요 그리드 아이언으로 올라가는 좁은 통로. 플라이 갤러리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그린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린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출연자 대기실이에요. 출연 대기실. 그럼 요 그린룸과 이제 유사한 개념이 있는데요. 엔티룸이라는 게 있어요. 엔티룸. 요 엔티룸도 출연자 대기실이다. 근데 그린룸과 뭔 차이가 있냐? 엔티룸은 출연 바로 직전 대기하는 공간을 우리가 엔티룸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구성을 보면 무대가 있고, 그럼 출연 바로 직전 대기하는 공간이 엔트룸이라고 했으니까 엔트룸 있고 그린룸이 있겠죠. 그러니까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무대, 엔티룸, 그린룸. 그래서 엔티룸과 그린룸 둘 다 출연자 대기실을 뜻한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 엔티룸은 출연 바로 직전 대기하는 공간을 엔티룸이라고 한다. 그리고 4번에 이제 병원 건축 형식 중 분관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분관식. 그래서 분관식은 이제 저층 형태로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동선 길어지고, 그래서 분관식 이렇게 아까 우리가 했었죠. 이렇게 저층 형태로 분산되어 있고, 하나는 고층으로 이렇게 집약시켜 놓은 거,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은 저층 분산식의 특징은 당연히 환경이 균등하겠죠. 환경 유리하고 또 피난이 유리하겠죠. 그죠? 다만 넓은 대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죠? 그리고 동선도 길어지니까 불편할 테고, 또 설비도 분산되어 있으니까 비용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분관식 같은 경우의 특징은 요 두 가지예요. 환경과 피난. 그래서 동선이 분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동선이 길어진다. 맞죠? 채광 통풍이 좋다. 환경이 균등하다. 그리고 대지 면적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주로 적용이 된다. 대지 면적에 제약이 있는 경우는 분관식이 아니라 집중식이 돼야겠죠. 그죠? 얘는 이제 저층 형태로 분산시켜 놓은 거니까 넓은 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환자는 주로 경사로를 이용한 보행 또는 들것으로 운반이 되어진다. 그리고 5번에 도서관에서 이제 장서가 이제 60만 권일 경우
능률적인 작업 용량으로 가장 적정한 서고 면적. 그래서 우리가 서고 면적 1제곱미터당 150에서 200건. 그러니까 대략 200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가 한 단에 25에서 30건, 서고 공간 1제곱미터당 66건. 밀집 서가인 경우는 이제 88건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서관의 이제 이 크기, 수용 능력이 왜 중요하냐. 도서관의 이제 규모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고의 도서 수용 능력이 중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서관의 이제 크기, 서고의 크기, 수용 능력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60만 권이니까 제곱미터당 대략 200건 정도라고 하면은 얼마예요? 3,000권 정도가 되는 거죠. 3,000제곱미터. 그래서 1번이 된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이제 백화점의 기둥간격 결정 요소. 거리가 먼 게 뭐냐? 화장실 크기, 에스컬레이터, 매장 진열장, 쇼케이스죠. 그리고 지하주차장. 1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사무소와 비교했을 때 사무소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채광. 그리고 매장 진열이 아니라 책상 배치. 그리고 지하주차 단위는 동일하다. 그래서重복되는 내용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정리를 하세요. 7번에 이제 미 특성 중 변화 혹은 다양성을 얻는 방법, 거리가 먼 게 뭐냐? 이거 대칭이죠. 대칭. 우리가 이제 좌우 대칭. 좌우가 이제 똑같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변화감이나 다양성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변화감을 주지 못하는 거는 이제 이거 대칭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칭. 다만 이제 대칭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통일감. 통일감. 또 균형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대칭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변화감을 얻을 수는 없는데 이런 통일감이나 균형을 얻는데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제 대칭이라고 보시면 된다. 대칭.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이제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유효폭. 계단의 유효폭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 계단의 유효폭. 일반적으로 이제 계단의 유효폭은 이제 크게 초, 중, 고등학교. 얘는 이제 1.5m 이상. 그리고, 나머지, 그 외. 다 1.2m 이상이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냥, 뭐 세부적인 기준이 있지만, 그냥 초, 중, 고는 1.5. 그 나머지는 그냥 1.2m 이상.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계단의 유효폭이 아니라, 복도의 유효폭이죠. 좀 못하니까 좀 수정을 좀 해주세요. 계단이 아니라 이제, 복도의 유효폭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오피스텔, 편복도인 경우 1.2, 양측 거실이 있다는 건 이제 중복도죠. 1.8m. 그래서 이 복도의 유효폭도 얘는 이제 유치원 포함해서 유치원, 초, 중, 고, 그리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중복도인 경우 2.4, 편복도인 경우 1.8, 그리고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이제 1.8에 1.2. 그래서 요 법규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문제니까 같이 정리하세요. 그래서 1.2m가 답이다. 그래서 요 계단이 아니라 이제 복도 요거 좀 수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사무소 건축의 이제 코어 형식, 옳은 게 뭐냐? 편심 코어형은 이제 각층 바닥 면적이 큰 경우, 작은 경우, 소규모에 이제 적합하죠. 양당 코어는 코어가 분산되어 피난상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하다. 그리고 중심 코어형은 이제 구조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형식으로 유효율이 높은 계획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심 코어 딱 봐도 안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할 임대 방식에 적합하다. 그래서 3번이 맞았네요. 또 외코어형, 얘는 이제 독립 코어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 코어. 그래서 설비 덕트나 배관을 코어로부터 이제 사무 공간으로 연결하는데 제약이 있다. 그래서 독립 코어는 이제 말 그대로 코어가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특징이 뭐냐? 코어가 독립되어 있으니까 코어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사무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다만 단점이 뭐냐? 코어를 접속하는 계통이 하나다 보니까 이런 설비 과부하, 이런 게 이제 우려되는 게 독립 코어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이제 10번에 학교 건축에서 이제 그림과 같은 평면 유형을 갖는 학교 운영 방식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보통 교실, 얘는 이제 종합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일반 교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특별교실이죠. 특별교실 또는 교과교실. 그러니까 거의 비율이 거의 반반이죠. 우리가 이제 일반 교실과 종합 교실은 이제 그 반반, 50대 50의 비율 또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이분단제로 이게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이제 P형이라고 하죠. 플래툰형. 그래서 여기 2번 플래툰형. 그래서 각 학급을 이제 2분단으로 나누어 한쪽이 일반 교실 사용할 때 다른 한쪽은 이제 특별 교실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P형이다. 그래서 일부가 보통 교실을 사용하면 일부는 특별 교실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P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11번에 이제 공장의 이제 지붕 형태. 지붕형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소설 지붕은 이제 채광하기 적합한 방법. 그래서 소설 지붕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채광창이 있으면은 채광창을 이렇게 개폐, 그죠? 개폐시킴으로써 이제 이런 환기 조절이 가능하고 또 채광창의 경사 조절에 의해서 이제 채광량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채광과 환기에 적합한 게 소설 지붕. 그리고 샤렌 지붕은 이제 기둥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 샤렌 지붕 또는 이제 샤렌 구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쉘 구조의 일종이에요. 쉘 구조.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채광창을 만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쉘 구조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곡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곡선이 이제 직선보다는 곡선이 이제 요 경관에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관에 유리하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스팬을 길게 할 수가 있다. 그만큼 이제 기둥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샤렌 구조는 이제 기둥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리고 뾰족 지붕은 이제 직사광선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결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뾰족 지붕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직사광선을 허용하는 결점이 있다. 그리고 톱날 지붕은 아까 했죠. 북향의 채광창으로 일정 조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장의 이제 이런 지붕의 형태에 따른 특징. 그중에 이제 샤렌 구조는 이제 실 구조의 일종으로 그만큼 이제 직선보다는 곡선이 이런 경관을 길게 하는데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기둥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12번에 이제 학교 건축에 요구되는 이제 융통성과 거리가 가장 먼 게 뭐냐? 융통성. 그래서 보시면 이제 4번에 보시면 한 개 이상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융통성이 아니라 얘는 이제 확장성이 되겠죠. 확장성.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래서 요 확장성과 융통성 개념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그리고 13번에 이제 아레나형. 그래서 이 객석이 이제 무대를 이제 360도 전체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형태. 해서 옳지 않은 게 뭐냐. 무대 배경을 만들지 않으므로 경제성이 있다. 그리고 무대 장치 소품은 주로 낮은 가구들로 구성이 된다. 맞죠? 가까운 거리에서 관람하면서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가 있다. 맞네요. 연기자가 일정한 방향으로만 관객을 대하므로 강연 등등의 이제 가장 좋은 형식이다. 이건 이제 프로세니엄 스테이지형이죠. 그래서 연기자가 이제 일정한 방향. 아레나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무대가 있으면은 연기자가 이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관객이 있으니까 하나의 방향으로 이제 제한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4번은 이제 아레나형이 아니라 이제 프로세니엄 스테이지형에 대한 특징이죠.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이제 사무소 건축의 이제 실란이 계획에서 이제 개방식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개방식. 그래서 항상 이제 이해가 안 가시면 이제 이렇게 형태를 좀 그려 놓으시면 이해하시는데 이제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얘가 개실, 그죠? 칸막이로 이렇게 구획된 거. 얘가 이제 개방, 오픈형. 그래서 독립성과 쾌적성 확보에 유리하다. 그럼 당연히 개방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개실,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는 게 독립성과 쾌적성 확보에 유리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방식이 아니라 개실형에 대한 특징이다. 그리고 공사비가 개실 시스템보다 저렴하다. 칸막이 공사 안 하죠. 그만큼 공사비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전체의 길이나 깊이의 변화를 줄 수가 있다. 길이, 깊이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면적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 공간 절약상 유리하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그 개방식의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15번인가요?
주택 부엌에서 이제 작업 삼각형.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작업 삼각형은 이제 냉장고, 개수대, 가열대를 연결한 삼각형. 길이는 얼마가 좋다? 3.6에서 6.6. 당연히 이제 짧을수록 동선이 짧아지니까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속하지 않는 것은 배선대. 배선대는 뭐예요? 이건 이제 조리가 끝난 음식을 이제 진열하는 거. 진열. 그죠? 그리고 16번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축가와 작품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요거는 좀 알 수가 있겠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건 이제 요런 노점이죠. 그죠? 그리고 17번에 이제 르네상스 양식 취하고 있는 게 뭐냐? 17번. 그래서 한국은행.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서양사, 한국사.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거의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기출문제를 5년, 10년 이렇게 반복해서 푸시면은 내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게 어떤 게 있구나라는 거를 본인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서양사, 함수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반드시 외워라 말아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학습 범위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서양사 위주는 이제 그 기출문제를 위주로 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18번 보시죠. 18번 보시면 그 다포식 건축 양식. 다포식. 우리가 다포식은 이제 공포가 기둥이 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이렇게 배열된 걸 우리가 다포 양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기둥 상부에만 공포를 배열한 건축 양식. 얘는 주심포 양식이 되겠죠. 그죠? 1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주로 이제 궁궐이나 사찰의 주요 정전. 당연히 이제 궁궐이나 주요 정전은 뭐예요? 규모가 큰 거죠. 중요도가 있는 건물. 그리고 주심포식에 비해서 지붕 하중을 등분포로 전달. 맞죠? 반면에 이제 주심포는 기둥 위에만 이렇게 공포가 배치가 되니까 등분포가 아니라 이런 집중 하중의 이제 구조 흐름을 띠게 된다. 그리고 간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공포를 우리가 간포라고 해요. 받치기 위해 이제 창방 외에 평방이라는 부재가 추가돼서 주로 팔짝 지붕을 했다. 그래서 여기 특징들이 다 있네요. 그죠? 보면 요 평방, 그죠? 팔짝 지붕, 그죠? 간포라는 자체도 다포에만 있겠죠. 그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배치한 공포를 우리가 간포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포, 기둥 상부, 기둥 위라고 해서 이제 주상포 또는 이제 주심포라고 해요. 주심포.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 주간포라고 하는 거죠. 또는 이제 간포. 그리고 19번 보시면 이제 아파트 평면 형식. 그래서 아파트 평면 형식.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집중형은 이제 기후 조건에 따라 기계적 환경 조절이 필요하다. 그만큼 이제 집중형, 엘리베이터라든가 기계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수의 주호가 배치한 거니까 그만큼 공용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그 환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기계적인 환경 조절이 필요하다. 맞네요. 그리고 편복도형은 이제 공용 복도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쉽다. 그죠? 그리고 홀형은 승강기를 설치할 때 한 대당 이용률. 코어의 이용률이 복도형에 비해서 적다. 그래서 홀형이 이제 이런 거주성, 이런 게 가장 좋지만, 이런 코어의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제 고층화했을 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편복도형은 이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주호를 집결시킬 수 있는 형식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편복도형보다 더 많은 주호를 집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복도, 집중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래서 편복도형은 이제 복도를 중심으로 한쪽 면에만 주호를 배치하는 거고, 중복도는 뭐예요? 양쪽 면에 주호를 배치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주호를 집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편복도형이 되었다. 그리고 20번 보시면 이제 근린 생활권. 그래서 이 근린 생활권 단위는 이제 인보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근린 분구, 그리고 근린 주구, 또 뭐 근린 주구가 이제 뭐 모여서 근린 지구를 이루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보구는 이제 그 근린 생활권의 이제 그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 그리고 이제 인보구의 이제 이런 중심 시설로는 이제 공동 세탁장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등이 있다. 그리고 근린 주구의 이제 중심 시설로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동사무소, 그 다음에 동사무소, 그리고 경찰서, 그리고 병원, 그리고 이제 우체국 등이 있다. 그럼 이제 근린 분구의 중심 시설은 뭐냐? 그럼 근린 분구는 이제 주구보다는 이제 한 단계 좀 하위 개념이니까
초등학교가 아니라 이제 유치원이나 유아원, 그리고 동사무소가 아니라 마을의 이제 공회당, 그리고 경찰서가 아니라 파출소, 병원이 아니라 동네 의원, 그리고 우체국이 아니라 우체통, 뭐 이런 개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간혹 요 중심시설, 요 중심시설을 묻는 문제도 있으니까 정리하시고, 뭐 이런 개념은 그래요. 생활권 단위, 최소 단위, 인보구가 한 10개, 20개 모여서 분구를 형성하는 거고, 분구가 3개, 4개 모여서 근린 주구를 형성하는 거고, 또 주구가 모여서 이제 지구를 형성하고, 또 지구가 모여서 또 뭘 이룰까요? 전국적인 생활권 단위를 이룬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게 이제 근린 생활권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인보구는 가장 작은 생활권 단위다. 맞죠? 인보구는 어린이 놀이터 등. 그래서 인보구는 이제 어린이 놀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 세탁장. 이게 이제 중심 시설이 되는 거고, 근린주구는 이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여기 있죠. 초등학교. 그리고 근린 분구는 이제 주간선 국지도로에 구획된다.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주간선은 분구가 아니라 이제 근린 주구가 된다. 그래서 근린 주구는 이제 간선도로에 구획되고,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로의 이제 위계를 보면은 간선도로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보조간선, 그리고 집산, 그리고 이제 국지도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간선도로에 의해서 이제 그 구획되는 게 근린주구라고 보시면 돼요. 근린주구. 일반적으로 이제 간선도로, 얘는 1000m마다 이렇게 설치가 돼요. 보조간선은 그거의 반, 집산은 그거의 반, 국지는 또 그거의 반.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지도로라고 하면은 이제 그 내 집 앞 도로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지를 확정하고 집 앞 도로, 이런 게 이제 국지도로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2회차 문제 해설을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4회차 문제 해설 보도록 할게요.